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0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3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인 감염과 또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고령층 접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예. 400명대, 500명대, 다시 300명대 이렇게 그래서 300명대로 오면 아이고 좀 줄었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확진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수도 중요하고요. 300명 자체도 많고 무엇보다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올랐다는 거. 네.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이면은 또 다음 주에 200명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가까이 오른 상태고 이게 계속 점점 더 오르지 않나 1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다시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다시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은 예. 지난주 지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 추세로 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결정짓는 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 두기에 참여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교통량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난 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 시설들이 영업 조건이 재개가 완화되면서 네. 예. 또 좀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영향들이 보통 한 2, 3주 지나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의 여파가 지금 좀 영향을 좀 주진 않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감염제 생산 지수가 이유 없이 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유행은 없는지 잘 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유행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총리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예. 지역사회 감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꾸준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이 한 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방역 당국이 만약에 잘 관리가 된다면 단계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그 언급도 했는데 지금 추세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세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까지는 그러니까 확실히 감소세에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까지는 네. 단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나온 양상에 대해서는 감소세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은 없다. 예.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섣부르게 완화했다가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지금 나오는 사례들처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지금은 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역 당국에서도 오는 3, 4월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차수를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유행 양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수 자체가 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지나고 나면 유행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 3차 유행 같은 경우에 너무 확진자 수도 많고 또 기간도 좀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 상태에서 또 계속 또 추가적인 유행세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4차 유행인지 아니면 3차 유행이 뭐 다시 다시 증가하는 건지 좀 구분하기 애매한 점은 있겠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의 규모라든지 또 유행의 형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증가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4차 유행이라고 또 정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제주도에 입도를 할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도를 해서 확인이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행이 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증,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어떤 병상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역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의한 아무래도 유행 양상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촉각을 더 세우시고 방역을 철저히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가급적 설 연휴에 그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미 설 연휴에 예약을 많이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특별히 방역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에도 한번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공항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가지 마셔야 되겠고 가시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미리 받으셔서 가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예.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인 증상이 있는데도 가시면 안 되겠죠. 예, 또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검사 받는지 이러면 안 되시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가셔서라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고 여행 일정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텐데요. 예. 일단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치 중에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증상이 없이 이제 방문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감염 전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누구에게든지 전파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또 증상이 있는 분들도 숨고 감추고 예. 검사를 안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어떻게 잘 찾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좀 자발적인 참여 또 자발적인 좀 여행 자제 이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꼭 가셔야 된다면 좀 제주도에서 권고하신 것처럼 검사를 열심히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또 제주도에서도 검사를 받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변이 바이러스 말씀하셨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점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영국版변이 바이러스를 보니까 어떤 건가요? 네, 그동안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이 바이러스 특징에 대해서 많은 보고가 있었죠. 전파력이 더 빠르고 치명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네. 연구도 있고요. 예. 기존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재감염되는 율도 높고 지금 나와 있는 예방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효과가 약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전남에서 발견된 어떤 시리아 분들 중심으로 네. 발견되는 경우에도 보통 이제 PCR 검사를 하는데 이제 한 23일 지나도 계속 양성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나은 다음에 증상은 없어지고 감염력은 많이 줄었는데 이제 검사에서만 이제 죽은 바이러스가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 가지고 전염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감염력은 없는지 예. 배양 검사 같은 것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 더 전파 기간이 길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죽은 바이러스의 가능성은 많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죽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보니까 그 시리아 분과 접촉한 내국인 220명을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 음성인데 다시 또 검사를 한다고 해요. 이거는 왜 다시 검사하는 걸까요? 네, 아마도 이제 접촉에 따라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음성이었지만 나중에 또 양성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은 없는지 예. 한번 재확인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14일 정도 어느 정도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검사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저희가 이제 많이 그 매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어떻게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따로 해야 되고 또 예. 유전체 전장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국립보건원 질병청에서 하기엔 또 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네. 좀 민간에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실 정도로 예. 굉장히 일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장 검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변이 네, 바이러스 네. 할 때 그 전장 검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일부분만 검사해서 그 부분만 변이된 부분만 검사하면 되는데 예. 지금은 바이러스 전체 유전체 서열에 대해서 전체 검사하는 그런 전장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늘어뜨려서 검사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내용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방역당국에서 지난해 실시한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검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해외에서 보통 이제 10%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0.31%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럼 우리가 이제 기존 확진자 수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진단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앓고 지나간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추정이 계속 있었는데 예.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한 검사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 밝힌 것처럼 우리가 확진자 수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조용하게 앓고 지나가신 분들이 꽤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검사한 시점이 이제 작년 12월 12일까지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에서 이제 혈액 검사분을 가지고 검사한 거라든지 네. 신입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한 검사라든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고요. 지금 그때 12월 10일까지만 해도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만 5천 명 정도였던 시점에서였던 예. 결과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차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또한 7만 4천 명 정도 신규 누적 환자 수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지금 발생하는 분의 또 추가적으로 한 2배 정도 되는 신규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조용한 감염자가 우리 지역사회에 언제든지 있다. 항상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 것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도 잘 지키시고 계시고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건대 헌팅 포차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영업을 한 거죠. 당국에 신고한 거랑 다르게. 거기서 춤도 추고 뭐 헌팅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확진자가 5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방역 조치의 사각지대인 게 방역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까요? 관리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신고 포상제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신고한 경우 좀 어느 정도 포상도 있었는데 네. 좀 논란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이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신문 안전신문고라 그래서 방역 수칙이 좀 의심되시는 분들이 이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예. 인터넷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방역 수칙 위반 사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현장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글쎄요, 이 사례는 조금 좀 많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고 좀 네. 화가 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신 부분이 되겠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주 분도 조금 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용하신 분들도 또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과태료 벌금을 좀 많이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역 수칙을 좀 본의 아니게 또 위반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 또 과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네네. 아니면 또 그렇게 좀 약하게 권고하고 계도하는 걸 좀 악용하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M 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처음에 행정 명령이 내렸지만은 뭐 경찰이 그냥 왔다 갔다라든지 또 뭐 이렇게 학교처럼 했더니 단속에 안 걸린다든지 이렇게 그런 걸 좀 악용하시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헌팅 포차 사례도 뭐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예. 조금 더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에 처음 해보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해봐야 아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실효성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또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참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지혜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예.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좀 개선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끼리도 좀 자중하자는 스스로의 노력들도 같이 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문을 여는 업주도 문제인데 또 거기에 또 문 연다고 가는 사람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숨어서 영업하는 것 자체가 총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 조치를 보니까요. 내일부터 헌팅 포차에서 춤, 노래, 합석 금지하겠다 이런 조치는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될까? 이것도 좀
의아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숨어서 하면 이제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춤이나 노래를 안 한다고 해도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는 행위, 또 네. 장시간 대화하시는 것 자체도 감염 전파 위험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음식점을 이렇게 허용돼서 21시까지 하더라도 네. 좀 충분한 거리두기, 물론 이제 뭐 춤이나 노래 또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추가적인 대책 정책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좀 새로운 정책을 또 좀 추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좀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 좀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예.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할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데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을 뭐 72시간 내에 받으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입장할 때. 그리고 의무적으로 QR코드를 다 해서 혹시라도 양성자가 나오면 전수 검사를 얼른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실 때 이제 검체를 제출해서 집합 검사를 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실현 가능한지는 좀 뭐 시범적으로 운영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 나중에 좀 백신 접종이 좀 많이 확대되면은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한해서만 조금 이용할 수 있게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백신이라는 게 사실 맞는다고 해서 전혀 감염 전파를 안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볍게 앓으면서도 전염력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현재 유럽에서는 고령층에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당장 우리나라도 오늘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요. 교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된 게 고령층에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네. 고령층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자료가 불충분하다라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고령층 실험했을 때 이제 고령층에서 감염 발생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백신을 맞은 그룹이든 안 맞으신 그룹이든 젊은 층에 비해서 감염이 너무 적게 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지금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계속 실증적인 데이터가 쌓일 것 같고 지금 이제 1차 접종하고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고령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영국이라든지 그래서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 자료를 보완하면은 고령층에 대해서 접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처음에 자문위원회 검토 의견처럼 이것이 분류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예. 전 연령층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65세가 맞으면 안 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예. 맞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또 뭐 65세에서 뭐 70세 또 70세 이상, 80세 네. 다 나눠야 되느냐, 그러게요. 또 인종도 다 나눠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개체 수도 많아야 되고 또 예. 병가 관찰도 시간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영국에서 나눈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하게 되면은 아마 파우치 소장도 언급한 것처럼 몇 주 내로는 고령층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학적인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실험적인 데이터에서 고령층에서도 항체가 충분히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고령층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65세 이하로 일단 접종을 허용해서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기저질환이 있지만 비교적 조금 젊으신 어르신이 있다면 우선 접종을 시작한다든지 예.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추가적으로 70세 이상에서 뭐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65세 어르신이 맞으셔도 뭐 전혀 부작용문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맞는 것이 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현재 많은 백신 회사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따로 변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기존의 백신을 맞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두 가지를 동시에 맞아야 하는 겁니까? 네,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지금 백신으로도 충분히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기존의 바이러스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또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백신을 접종할 때 이제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 처음에 맞고 별도로
별도로 맞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인플루엔자 사과 백신처럼 혼합해서 맞을지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뭐 백신을 추가로 맞는다면 뭐 70% 이상이 맞을지 아니면 일부만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군만 맞을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역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은 지금 좀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